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년 특집 파워 인터뷰 진행을 맡은 송명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의 최대 중심은 미래창조과학부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역시 중심의 화두는 창조경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그동안의 성과와 더불어 앞으로의 청사진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위해서 우리 장관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런 방송이나 대담은 자주 하셨죠? 네, 가끔씩 했습니다. 가끔 하셨습니까? 그만큼 지난 1년이 굉장히 바쁘셨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은데 오늘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그 토론을 위해서 세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먼저 권영철 CBS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혜영 전자신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덕특구에 있죠. 대덕넷의 이석봉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럼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말대를 맞아 더 열심히 뛰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 서서히 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창조경제를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채택하고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래부는 그동안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을 열심히 닦아왔고 올해부터는 하나하나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2014년 미래부의 화두로 정한 것이 주마가편입니다. 창조경제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달려나가겠습니다.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패널 여러분과의 대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을 해가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조하자 하는 것이 창조경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의 성과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도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 기자님부터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창조경제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이긴 합니다만은 장관님께서는 그동안의 성과 어떻게 꼽으십니까? 예, 미래부는 출범 이후 사회 전반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노력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창업과 같은 실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력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수가 지난 5년 동안 29% 증가했고 대학생의 창업 동아리도 작년에 비해 50% 증가하는 등 사회적으로 창업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조경제 타운과 창조경제 박람회는 국민들이 이게 창조경제구나, 창조경제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성과도 계속 창출되고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 ICT를 농업이나 문화 등 기존 산업과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산업으로 만들어내는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었었고 이 부분들은 각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좀 전에 창조박람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 작년 근데 연말에 해가지고 아니, 무슨 창조박람회를 하는데 연말에 하냐? 혹시 그 너무 이 보여주기식 성과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가서 처음에는 기대는 안 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꽤 그 볼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네 그랬는데 그 창조경제 박람회도 있었지만은 창조경제 타운도 만드셨죠? 예. 예,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그랬는데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창조경제 타운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조경제 생태계라는 거를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플랫폼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아이디어 가진 사람이 이제 거기에 내 아이디어가 이렇고 이 부분을 가지고 나는 뭘 해보겠소 그러면 그 이제 각 단계마다 전문가들이 멘토로 등록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 뭐 자기들 재능 기부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제 이 단계에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면 이제 도와주고 한 그게 그렇게 구현해놓은 게 이제 창조경제 타운입니다. 그런데 창조경제 타운을 석 달 동안 진행을 했는데 난 국민들 아이디어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무려 4,400건의 아이디어가 등록됐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재능 기부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3,000명의 전문가들이 일단 그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쭉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해서 창조경제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박람회 열었더니만 4일 동안 4만 5천 명 관람객들이 와셔서 굉장히 창조경제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굉장히 감명을 받고 재밌어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또 우리 협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새롭게 또 비즈니스를 만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해야 될 부분은 그 부분 전부 다 이제 온라인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고 오프라인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내고 서로 도와가면서 성공시키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로 발사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린 인공위성 나루 과학위성. 기술을 이전받던 나라에서 기술을 이전하는 나라로 40년간 창출한 수백조 원 규모의 부가가치와 국가경제 기여도 척박한 땅에 깊이 뿌리내려 마침내 과학강국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네, 그 지난 가을에 개봉된 영화인가요? 그래비티인가? 뭐 그 영화가 개봉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주정거장, 중국 우주정거장, 태궁 이론가 뭐 이게 등장을 해가지고 할리우드 영화까지 진출하는 모습에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앞서도 뭐 장관님 말씀하셨지만은 나로 우리나라도 뭐 적지 않은 성공과 발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나로 발사가 성공적으로 발사돼서 또 국민들이 굉장히 또 환호도 했고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과학계는 많은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석봉 대표가 좀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그 과학기술계 관련해 가지고 보게 되면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지 않나 여겨지는데요. 오늘 최근에도 이제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뇌부가 가가지고 과학자들을 격려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일상적인 행사의 하나로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과학자들에 대한 어떠한 격려 또 내지는 또 그 기초과학 육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목소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사실 뭐든지 사람이 다 하는 거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선에 과학기술인들이 사회적으로 우대를 받는 그런 환경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돼서 뭐 사기 진작하는 부분으로서는 정년 연장을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뭐 그런 결과로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 제도를 지금 도입해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다른 연구원인데 과학기술
연금이 지금 아주 작은 규모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상당히 뭐 교원 연금 수준으로 이렇게 상향을 하도록 할 수 있는 조치라든지 아니면은 과학기술인의 뭐랄까 대우에 관련된 그 법을 제정을 해서 아마 지금 계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초과학연구원을 만들어서 50개 연구단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면은 거기서 뭐 많은 결과들이 나오고 또 잘하면 노벨상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지금 가지고 가고 있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많이 투자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 또 산업에 가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정보통신기술 수출액과 흑자에서는 스마트폰 덕분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지금 스마트폰이 매출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 먹거리는 어떤 것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미래 성장 동력 부분은 지금 어차피 창조 경제는 이제는 정부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이끌어가야 됩니다. 이끌어가도 정부는 단지 그 아까 이야기한 생태계 조성을 해주고 다음에 어떤 부분에 비즈니스가 조금 약할 수 있는 부분에 R&D를 투자를 해주고 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부터 미래 성장 동력 기술이라고 해서 기획위원회를 만들어서 민간하고 같이 그걸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도출을 해서 아마 2월 달 되면 최종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10대 기술을 뽑을 건데 아마 10대 기술 후보들이 대충은 지금 이제 정해지는데 그 대상들을 보시면은 IT 분야에는 소프트웨어나 컨텐츠,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사물 인터넷 이런 부분이 중심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BT 분야에서는 그다음에 신약이나 뇌, 첨단 의료기기, 유전체 이런 부분, 그다음에 나노 테크놀로지 분야는 신소재, 신물질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환경 분야는 에너지 분야에는 바이오 에너지나 2차 전지 이런 부분이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에 한 6만 원, 7만 원. 7만 원 정도. 8만 원. 16,500원. 한 5만 원 정도. 요금제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작은 요금제를 하면 제가 편하게 쓰지 못할까 봐. 돈 자체가 비싼 거니까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요금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통신요금에 대해서 이게 부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분야는 우리 권 기자님께서 먼저 좀 포문을 열어주시죠. 그 통신요금에 대한 가계의 부담이 꽤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유선전화만 할 때는 장관님 더 잘 아시겠지만은 10만 원 이하, 5, 6만 원, 7, 8만 원 정도면 됐는데 요즘에는 한 가구에 한 2, 30만 원, 3, 40만 원 예서로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 부담이 꽤 커졌습니다. 장관님도 신년사에서 통신비를 좀 낮추도록 하겠다 약속을 하시긴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낮추시겠다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통신비를 우리가 사실 통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통신량이 많으면서도 값은 가능한 싸게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한 일이 지금 우리가 통신을 이용하려고 하면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가입비를 40% 일단 줄였습니다. 줄이고 올해는 또 그거에 50%를 다시 또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입비를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알뜰폰 그러니까 을 원하는 분들한테 알뜰폰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일반 폰 쓰는 것보다 한 3, 40%가 값이 쌉니다. 그래서 알뜰폰을 보급을 하게 했고요. 굉장히 인기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알뜰폰을 또 구매하기 쉽게 전국 우체국에다가 이제 그걸 해서
뭐 쉽게 그냥 쓸 수 있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통신비 부분은 우리가 세계 OECD에서 한 중간쯤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 수준인데 진짜 좀 많은 코스트를 지불하는 부분이 단말기입니다. 단말기가 지금 스마트폰이 60% 이상 지금 보급이 됐는데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 기본적으로 100만 원 아니면 90만 원, 100만 원이 굉장히 비싼데 그렇게 비싸니까 이제 이 보조금을 주게 됩니다. 뭐 통신사업자들도 보조금을 주게 되고 제조업체들도 보조금을 주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 잘 사는 사람은 뭐 10만 원 주고도 단말기 사고 제같이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은 뭐 90만 원 주고 사야 되고 이게 그리고 사는 장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차별화가 돼서 그게 참 그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뭐 보조금을 주는 거는 일반 뭐 영업행위에서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대신 이제 보조금을 누구나 다 정해진 기준 내에서 동일하게 그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지금 국회에 가 있습니다. 아마 그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그러면은 일단 단말기 가격이 뭐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은 고가 단말기밖에 없는데 중저가 단말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차이가 지금 우리 거의 보조금 많이 받는 부분들이 뭐 우리가 평균 단말기 바꾸는 시기가 16개월이거든요. 굉장히 짧죠. 그래서 그러니까 단말기를 새로 바꾸게 되면 이 뭡니까 전화번호 전화국 바꾸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보조금 받아서 실제 납게 하고 이런데 이게 정상으로 돌아오면 단말기를 상당히 오랫동안 쓰게 됩니다. 뭐 한 저희들은 28개월 정도까지 썼으면 좋겠다. 그런 형태로 하면은 뭐 가계 통신비 부분이 굉장히 저렴해지고 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통신 요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장관님께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시고 우리 정보통신 기술 분야나 또 방송 분야에도 상당히 이슈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권 기자님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정보통신이나 방송계의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UHD, 초고화질 TV 문제인데 우선 그 700MHz대 주파수 활용 문제 좀 자세히 통신업계와 방송계의 의견 차이가 심합니다. 또 미래부와 그 방송통신위원회 간에도 엇갈린 의견이 있고요.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예, 사실 뭐 국민들이 700MHz대의 주파수라 그러면 잘 이해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이게 뭐 어떤 주파수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아날로그 TV를 볼 때 사용했던 주파수를 디지털로 바뀌니까 이게 주파수 대역이 작아도 더 품질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비어 있는 게 이제 700MHz대 주파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주파수라는 게 다 공용의 자원이기 때문에 이 주파수를 어떻게 가장 잘 활용하면 좋겠느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동통신이든지 모바일에 관련된 부분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거니까 모바일 쪽에 하시는 분은 그거 다 모바일에 다 할당을 해도 주파수가 모자란다. 그렇게 해서 먼저 우리가 108MHz라는 대역만큼 지금 비어 있는데 그중에 40MHz는 이미 이동통신에다가 배당을 했습니다. 나머지 68MHz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기존 지상파는 방송을 하려고 그러면 주파수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상파에서 이제 그 주파수를 자기들이 쓰겠다고 서로 이제 사실 경합이 붙어 있는 거죠. 경합이 붙어 있는데
그 주파수를 지상파에서는 어디 쓰느냐 그러면 이제 아까 초고화질 HD TV 여기에 이제 활용을 하려 그러는데 초고화질 HD TV가 지금 수상기들은 나오죠. 삼성, LG 뭐 휘는 전화기 TV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일단 방송을 유선 방송, 케이블 방송에서는 지금 모든 표준이 다 마련돼 있어서 그냥 지금 작년에 시범 방송을 했었고 올해 뭐 저기 월드컵이나 뭐 관련한 행사 관련해서 그걸로 아마 방영을 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상파에서는 우선에 먼저 지상파 방식대로 표준화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표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파수를 할당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직 지상파에서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주파수 할당하는 문제는 미래부뿐만 아니고 방통위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어서 그 연구반을 작년 9월 달부터 해서 연구반을 돌려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을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UHD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래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예, 하여튼 저희들 뭐 열심히 하고 이해 관계에 있는 분들한테 크게 뭐 치우침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제 뭐 정리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장관님께서 국민 여러분들께 마무리 인사말 당부의 말씀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 미래부의 정책 운영 방향을 국민 생활 속에 뿌리내리는 창조경제로 삼고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온라인 창조경제 타운을 오프라인 공간까지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누구나 쉽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의 역할 강화와 활발한 참여를 위해서 기존의 창조경제 추진 체계도 민간 주도형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수립한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생태계를 혁신해 나가고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과학기술을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창조경제를 화두로 꺼냈습니다. 경제는 혁신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또 얘기했습니다. 창조경제의 요체는 결국 혁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창조경제에 대해서 나름의 큰 기대와 또 나름의 역할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지난 1년의 씨앗 뿌리기는 아마 씨 뿌리기 그 수준이었을 것이고 앞으로는 못 때우기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천천히 가시고 서두르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신년 특집으로 보내드린 파워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